런던 위치가 서울보다 얼마나 북쪽에 있는지 아세요? 의외로 다들 잘 모르시던데 런던의 위치를 위도로 쭉 그어보면 서울보다 훨씬 북쪽 그 춥다는 중강진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야 돼요. 런던이 해양성 기후라서 러시아만큼 혹독하게 춥진 않지만 쪄 죽을 만큼 더울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런던이 얼마 전에 기온 40도를 찍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도 빅토리아 여왕도 영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이래 그 누구도 이전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폭염이라고 하죠. 영국의 도로도 철도도 항만도 건축물도 그 어떤 문명도 40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서울은 열대우림이 아니죠. 정글과 거리가 먼 세계에서 손꼽히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그러니 서울은 1시간 100mm씩 쏟아지는 물폭탄을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문제는 폭우가 이번 한 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던 폭염과 서울 폭우는 사실 지구가 꽁꽁 가둬놨던 괴물이 풀려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반대의 현상 같지만 근원은 같죠. 지구의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가 저지른 짓에 지쳐버린 지구가 포기했다고 할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지구는 그동안 붙잡아뒀던 괴물을 풀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지구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가둬놨습니다. 얼음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거대한 공기의 장벽에 둘러싸여 있죠. 이 공기의 장벽은 제트기류입니다. 제트기류가 상공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에어 커튼처럼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차단하죠. 인류가 중위도 지방에서 나름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누리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어찌 보면 제트기류 덕분입니다. 제트기류는 해가 잘 닿지 않는 북쪽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와 해가 쨍쨍 비치는 저위도, 적도 지역 뜨거운 공기의 온도차 때문에 생깁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두 공기 사이를 흐르는 바람은 지구 자전의 힘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강한 흐름을 형성하죠.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2개의 제트기류가 흐릅니다. 제트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 중위도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후를 누립니다. 위쪽에 강한 놈이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국지적인 날씨의 변덕에 크게 휘둘리지가 않죠.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쪽의 추위와 남쪽의 더위, 그 격차가 커야 하죠. 롤러코스터가 높이의 차이가 클수록 더 빠르듯이 온도와 기압의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더 세지죠. 하지만 인간이 온실기체를 뿜어대자 단단하던 제트기류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특히 북극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살 곳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북극과 적도 지역의 온도차가 줄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단단하고 팽팽한 흐름을 유지하던 제트기류는 오래 입은 티셔츠처럼 군데군데 늘어지고 처지게 되죠. 힘을 잃은 제트기류가 너무 심하게 늘어지다 보면 아예 흐름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분리된 저기압을 형성합니다. 약해진 제트기류는 지구 여기저기 형성된 강력한 고기압을 돌파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저기압과 그 옆을 가로막는 고기압은 1, 2주 넘게 한 지역에 머물기도 합니다. 제트기류의 원래 힘이라면 쉽게 밀어내야 마땅한데 말이죠. 이렇게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기압과 고기압은 일종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옆에 떨어져 나온 저기압과 유럽에 있는 고기압이 맞물려서 에어펌프처럼 끝도 없이 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를 유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몇 주 동안 흩어지지도 않고 뜨거운 공기를 퍼올린 결과가 바로 유럽과 런던의 폭염과 산불이었죠. 히말라야를 지나 우리나라 쪽으로 떨어져 나온 저기압도 동쪽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서쪽 티벳 고원의 강력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대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다시 엔진 역할을 하면서 이번엔 북쪽의 찬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끝없이 끌어내렸죠. 이 찬 공기가 북태평양의 거대한 수증기와 하필 서울과 수도권 부근에서 만나서 엄청난 비구름을 형성했습니다. 더운 날 차가운 음료수를 밖에 내놓으면 금세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리는 것과 같죠. 그 결과 지난주 생전 듣도 보다 못한 폭우가 서울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극지역의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저위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남쪽과의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제트기류 같은 흐름이 강하게 흐르지 못하고 구불구불 북쪽과 남쪽으로 갈지자로 흘러요. 이런 대기 흐름들이 지금의 폭염이나 집중호우의 세기, 빈도 이런 걸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제트기류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의 온도, 해류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현상과 원인이 여기에 영향을 조금씩 미쳤죠.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의 약화가 지속적 폭염과 기록적 폭우처럼 극단적 기후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북극의 괴물이 풀려난 뒤에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만들어지는 거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조율 작업입니다. 인류가 망쳐놓은 자연의 균형을 지구가 애써 맞추고 있는 과정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기단이라든지 뭐 기압계가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뭐 지구 전체적으로 공기가 순환하고 제트 기류가 흐르고 뭐 태풍이 발생하고 비가 오고 하는 거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춰가는 운동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지구가 너무 가파르게 데워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불균형을 맞춰보려고 하는 대기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좀 경고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인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기후학자 빌 맥과이어는 기후변화는 이미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혼란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내놓기도 했죠.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멈춰 있는 걸 보면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 좀 두렵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막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서 500년 정도 이상 체류를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안의 수증기가 엄청나게 증가해 있어요. 7, 80년 동안에 한 6.7%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 앞으로 15년 정도 뒤면 14%로 증가해요. 그러면 이 폭우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폭우가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봐도 뻔한 얘기인 거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커브가 가속화되는 커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기후 재난, 재해와 관련된 대응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